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막 지쳐가고 있고, 막 아프고, 나도 이제 막 콧물이, 강에다 콧물 들어올지도 몰라요. 네, 그때 닦아도. 네, 그리고 막, 오늘 진짜 아침 나오는데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걷기도 싫고, 막 서 있지도 못하고, 막, 다 그래, 지금. 다 더워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딱 맞춰가지고, 이제 ETS에서 발표를 해주죠. 그죠? 네, 성적 발표가 나가지고,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네. 자, 한 줄 동안에 이제 와신 상담에서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오른 우리 큰언니. 네. 진희 씨 140점 올랐습니다. 네, 박수. 네. 경시하면서 되게 망쳤다고 막 그러더니 100점 올랐어. 네. 자,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발표할 때는 모두가 다 이제 흥을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순간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시험 보고 갈게요. 시험. 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춰볼게요. 자, 1번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근무 시간 뭐가 돼요? Flexible working hours. 서평, 호평도 되지만 뭐 영화평, 아니면 식당평, 다 평은 요거예요. 뭐가 돼요? Review가 되죠. Review 하면은 호평, 좋은 평가고. 자, 컴퓨터 사용 능력 그럼 뭐가 돼요? Proficiency, 능숙한 능력. 서면 동의 없이 읽을 때 without written consent 하면 되죠. 자, 얘는 앞에 전체 to하고 작곡입니다. 자, 중간에 효율사 들어가요. 어느 정도 to a certain extent 하고 나오겠고. 자, 항상 뒤에 날짜 나옵니다. 언제 부러워할 때 뭐 써요? as, of. 뭐뭐를 기념하는 할 때는 in honor of. 뭐뭐에 대응하여 할 때는 in response to 하면 되죠. 한 달도 뭐가 되겠어요? for another month. 늘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거 is on the rise.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on the decline. 그죠? 자, both는 앞에 나오는데 얘는 뒤에 나와. A and B alike. 이렇게 나오죠. 두 자릿수 뭐가 돼요? double digit. 자, 요 형용사는 늘 앞에 명사를 잘 달고 나와. 업무 관련된 어떻게 했어요? work related. 자, 해석해봅니다. product demonstration 뭐가 돼요? 제품? 시연. 그죠? newsletter는 소식지, 회사 잡지, 사보 이런 거죠. 자, according to part 5에 나오면 따라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가 되는지, 기준이 되는지. 두 번째는 보고서에 말이 맞다면. 자, in exchange for 했어요. 뭐에? 대가로서죠. 그죠? 자, out of print는 뭐가 돼요? 절판된 out of stock은 재고 똑 떨어진 out of order 고장난. 그죠? 자, time 앞에 전체사 대부분 뭐 써요? at 써요. at any time, at all times 하고 나오고 막판에 할 때 in the end인데 뒤에 of the months가 나오면 훨씬 더 의미가 협소해지잖아요. 그럼 in보다 더 협소한 거 뭐 써요? at 쓰는 거죠. 그죠? 구분해 놓으시고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세 개 다 덩어리 come under pressure. 그 다음 저서 to do 하고 나와요. 뭐뭐 하라는 압력. 이렇게. 자, 직접 어떻게 써요? in person. insight는 안으로 꿰뚫어 보는 거니까 전체 누구 작공이나 into하고 작공이에요. 동작성. 자, 그 다음 평균 이상입니다 할 때는 above 하고 썼죠. 이하다 할 때는 below. 자, 그 다음에 시기적절하게 in a timely manner. 그죠? 초기 단계입니다. in the early stage of something. 묶어 알아놓으세요. 자, keep records of 했다 그럼 기록해서 관리하다 똑같은 게 keep track of 수거 표현이고. 자, 불행 동사가 이렇게 뒤에 to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이런 의미로 잘 쓰여요. 좀 다른 의미로. 생산을 멈춘 상태로 가져가다. 그래서 뭐가 돼요? 중단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bring something to a close 이렇게도 잘 써요. 중단시키다. 근데 put 동사가 그 다음 put인데 put이 나오면 노타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상해 보세요. 어디 위에 노타니까 전체 다 못 쓰겠어요. on 쓰겠죠. 그죠? bring은 어디로 가져가는 거니까 to 쓰고. 자, bring up a question 하면 의문을 제기하다. 똑같은 거 뭐 있어요? raise a question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사람 주어 나왔어요. 근데 비동사 뒤에 얘가 나오면 반드시 투부정사 나와야 되죠. 뭐 있어요? be able to be, likely to do, willing to do, reluctant to do, eager to do, keen to do. 좋습니다. 그 중에 3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중에서 쭉 정리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적어주세요.
오늘은 안 돼. 불호했으니까. 그러면 2월 1일에 의미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이제 우리 단어장 시험이니까 복화 있는 거. 네, 이번 시험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관용 표현 2대0 되게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마지막 시험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그 부사 남았는데, 부사는 수업 시간에 하는 거랑 되게 많이 겹치고, 양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완벽하게 하면 되고, 앞에 있는 거 계속 리뷰하는 거 잊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이제 시간이 일주일이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하루하루 잘 활용해 나가서 멋진 결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또 이제 8세번 볼게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꼬이고, 어떤 거에서 우리가 무너지는지 잘 파헤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리뷰할 때는, 어쩔 때는 이럴 때 있어요. 정답이 안 보여서 아무거나 오답을 찍은 경우도 있는데, 그 오답이 너무 나는 마음에 들어서 찍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정으로 낸 거에 걸리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오답하고, 사실은 내가 잘못 해석했던 그 부분하고를 같이 표시해야 돼요. 요런 게 요런 식으로 오답이 나오는구나. 이것도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이요. 152번. 152번. 자, 152번에 보시면, equipment rental fee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그랬습니다. They include installation service. 그래서 설치 서비스를 포함을 한다. 자, 그거는 마지막 문단에 나왔네요. setting up. 셋업 하는 게 뭐야? 셋업 하는 게. 설치하는 거죠, 요게. 자, 그리고 putting away 하는 건 뭐예요? putting away of something 하면은, 풋은 놓다고. away는 멀리고. 그럼 뭔가를 멀리 놓는 건 뭐예요? 치우는 거죠. 그죠? 앞에서 셋업 얘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치우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설치하고 그리고 그거를 정리해 주는 거. 자, 그것이 will be done for no additional fee 했죠. 그러니까 추가 요금 없이 된다고 했으니까 rental fee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공짜로 해주는 거니까 같이 표시해 놓으세요. 뭐 고르셨어요? C번에 they have to be paid prior to setup 했어요. 자, rental fee가 설치하기 전에 지불이 돼야 된다. 뭐 보고 생각하셨어요? 없죠? 네, 없네요. 그래서 A번, 그게 해석이 잘 안 된 거니까 그 부분 잘 연결해 놓으시고. 다음이야. 5번에 55번. 자, 미스 노리 씨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어요. TV celebrity, celebrity는 무슨 뜻이야? 우리 셀럽이라 그러죠. 유명인사, 뭐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 뭐 이런. 자, 찾아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줄에 가서 보시면 After the sandwiches are made. 샌드위치가 만들어지고 나서 A panel of sandwich specialists. 샌드위치 전문가의 패널은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을 얘기해요. 뭐 심사위원단. 뭐 우리 디스커션 할 때도 패널 디스커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모여있는 어떤 그 집단을 얘기해요. 크지 않은. 자, 이 전문가 위원단이 such as Berlina Nori하고 나왔는데 고유명사 나오면 뒤에 항상 동격으로 설명하잖아요. Host of Crazy Kitchen on Channel 23 그랬어요. 채널 23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방송이겠죠? 방송, 텔레비 방송국에 Crazy Kitchen은 뭐겠어요? 프로그램 명이겠죠? 그죠? 거기서 호스트면 뭐겠어요? 진행자죠. 그죠? 요거 해석 못한 거죠, 호스트. 저는 서치에즈를 앞에 걸로 봤고 패널로. 네, 그래서 155번 풀 때 인스트럭터가 패널에 어떤 간다, 뭐 교육자니까 이렇게 쓰는. 그 패널을 잘 몰랐던 거네. 패널은 사람들 모여있는 위원단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에서 전문가 중에 한 명이요. 이 사람은 뒤에 나온 동격의 명사 보면은 텔레비 호스트니까 TV 호스트니까 TV 셀럽이다. B가 정답. 다음이야. 161번에 자, 161번에 가서 보시면 자, 그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이제 요게, 문맥을 전체적으로 내가 보지 않고, 그냥 중간에 있는 글부터 봤다, 그러면 이제 맥락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게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웹사이트죠? 맨 위에 웹페이지라고 써있고, 자, 웹사이트가 History Campus Map Admissions Contact Us, 이거 다 메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faculty가 지금 음영 표시되어 있으니까 얘를 누르면 여기 나온다, 이거죠? faculty가 무슨 뜻이에요?
교직원, 그죠? 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니까 architecture 했으니까 그 대학에서 자기 교수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수진은 그 대학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일종의 뭐가 될 수 있어요? employee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렇게 문제가 나. 주제 문제는 굉장히 일반화돼서 난단 말이에요. 정답에서 뭐 professor 이런 거 안 나. 직관적으로 딱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보통 professor 대답 뭐 붙여가지고 오답으로 잘 내요. 그죠? 그래서 주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일반화된 정답을 골라오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give information about employee. 교수진의 양력 소개하고 있으니까 직원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다음이야. 162번. 자, 거기 볼게요. Professor Winley는 teaching career를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He began educating students when he was earning his graduate degree. graduate degree는 뭐예요? 아니고 그죠? 명사 앞에서 graduate 형용사로 쓰면 대학원에 이런 뜻이에요. graduate이 명사로 쓰면 무슨 뜻이에요? 졸업생, 그죠? 자, 여기서 degree라는 건 학위입니다, 학위. 그러면 오마하에 있는 이 대학교에서 대학원 학위를 딸 때 그때 학생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오마하가 첫 가르친 곳이 되겠네요. 이거 여기서요. 네. 저는 이 사람 이름만 있었으면 이걸 골랐었을 텐데 이 대학 프로페서 교수 되고 나서 시작 그 티칭을 그러면 이렇게 넣어야 돼. 윌리시는 어디서 처음 교수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넣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얘가 프로페서니까 프로페서 윌리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닥터 신이 뭐 서울에 언제 이사 왔습니까? 뭐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 사람이 박사였을 때 이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현재가 그냥 닥터인 것 뿐인 거고. 네. 다음이야. 78번에. 자, 78번에 가서 봅니다. What is indicated라고 나왔어요. Stephen, he often works late 했어요. 종종 늦게까지 일한다. 자, 요거는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글이 어떤 글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사촌 통해서 보니까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연락을 한 거예요. 나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이제 편지를 썼어요. 내가 지금 출장 중이라서 만날 순 없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글의 두 번째 문단 중간에 however하고 나온 거 있죠. 네 번째 줄에. 그 바로 밑에 줄에 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it's fairly common. 이승 가져오겠고 꽤 흔합니다. 진주어는 to have to work past regular business hours 했어요. past 얘도 전치사 문제 최근에 한번 나왔었어요. 뭐뭐를 지나서 그 시간을 지나서 그 장소를 지나서 둘 다 씁니다. past regular business hours 했으니까 정규 영업시간 우리 근로시간 근무시간 지나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꽤 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은 뭐를 많이 해요? 야근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당연히 여기 다니니까 정답은 C가 됐습니다. 근데 뭐 골랐을까? 둘 중에 확실은 안 갔는데 오케이. 그래서 시몬스 씨는 지금 편지 쓴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편지 쓴 사람이잖아. 그죠? 만난 적 없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알았다고 할 수 없죠. 다음이야. 80번. 자, 레오나르도 스파르스는 누구입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였네요. 맞은 사람. 네,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글에서 세 번째 문단에 볼게요. I became very interested in stellar graphics. stellar graphic 너네 회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After watching a video. 동영상을 보고 나서 유튜브에 동영상 올라왔나 봐. 자, 근데 제목이 되게 중요했어요. Insights from a stellar graphic designer. 자, 이 회사 디자이너로부터의 통찰력 그랬으니까 이 동영상은 어떤 사람이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겠어요?
디자이너가 소개하고 있겠죠. 디자인의 관점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로 가서 봅니다. 두 번째 글의 두 번째 문단에 처음에 보면 In the video you mentioned 네가 언급한 동영상에서 내 동료인 레오나드 스파크스는 그 다음에 동사가 depict가 났어요. describe은 너무 친근하죠. 묘사하다. 근데 글로 묘사하는 건 describe이고 그림으로 묘사하는 건 depict라 그래요. pict가 picture에서 온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동료인 레오나드 스파크스는 우리 회사를 꽤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동영상을 찍은 사람 누구겠어요? 레오나드 스파크스겠죠? 그죠? 그 레오나드 스파크스는 누구겠어요, 직업이? 디자이너로부터의 통찰력, 그래서 이 디자이너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그게 정답이 돼요. D번에. 전치사 하나로 결정난 거예요. from에서. inside from에서. 그죠? 그래서 전치사 나왔을 때 항상, 논리적으로 유추하면서 봐야 됩니다. 다음이야. 186번 가서 볼게요. 자, what is one theme에서 theme이 뭐예요? 주제죠. 우리 테마라 그러죠. 그죠? 한 가지 공통된 주제가 뭡니까? In all of Miss McGill's book. 이 사람 책, 모든 책에서. 자, 올라가서 볼게요. 첫 번째 글에 보시면 All about denim에서 데님은 청바지 만드는 천이죠. 그죠? 자, 그 밑에 줄에 보니까 Ever wonder? 궁금해 해본 적 있나요? About the history of the most popular pants. 가장 인기 있는 팬츠니까 청바지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청바지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겠죠. 그죠? 그러면 수년간에 걸친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글에서는 두 번째 줄에 볼게요. 중간에 The book, 이 책은 covers over 2 decades of the fashion industry. 2 decades에서 20년이죠. 20년간의 패션 업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했으니까 긴 기간에 걸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글은 오토바이오그래피. 오토바이오그래피는 뭐예요? 자서전이죠. 그러면 유년기부터 현재까지 쭉 시간의 세월의 흐름이 있겠죠. 그죠? 자, 마지막은 제목 자체가 패션. over the decade 하고 났어요. 10년 동안의 패션. 그랬으니까 역시 여러 해에 걸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게 정답이 뭐가 됐어요? D번에 they recall events 이랬는데 보기도 어려워서. 자, 여기 they. 보기 중에 대명사 나올 때 항상 문제에서 받아오라 그랬어요. they는 누굴 받아와요? 문제에 나온 명사. 그죠, 북수. 그죠? 뒤에 있는 명사 그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맥길스 북수. 이 책들은 사건들을 회상합니다. 아니, 사람이 회상하는 거지, 책이 어떻게 회상해? 이렇게 많이 써. 영어는. 이 편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지서는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건들을 회상하고 있는데 spanning many years 했으니까 수년간에 걸쳐진 사건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개 중에서 내 눈에 안 들어왔던 것들 표시해 놓으시고 보기 같이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짝꿍되는 거 같이 번호로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나올 때 헷갈리니까. 다음이야. 88번에 자, what is indicate라고 나왔습니다. 묵묵에 대해서 볼게요. 정답은 recently began airing on 다다다 radio. 최근에 방영되기 시작했다. 최신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일단 두 번째 글 볼게요. 2시 30분에 묵묵이 한대죠. join 다다다 뭐 나왔고, 그 다음에 and writer Trevor McGill about what prompted him to write his autobiography. 자, 무엇이 그가 그의 자서전을 쓰도록 야기했느냐에 대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가서 볼게요. 오른쪽에 가서 세 번째 글에서 I have been regular listener 그랬어요. regular 무슨 뜻이에요? 단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애청자 하면 되겠죠. 나는 KCOL Talk Radio 애청자입니다. 또 10년 동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가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m just writing because I liked your newest offering so much 그랬어요. offering이 뭐예요?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라디오가 제공하는 거 뭐겠어요? 프로그램. 그죠? 내가 어떤 가게 가서 I like your offerings 그럼 뭐예요? 너네 상품이 좋아. 이런 얘기예요. 여행사 가서 I like your offerings 그럼 뭐예요?
걔네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offering 하면은 상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newest offering이라 그랬으니까 무슨 프로가 제일 마음에 든 거예요? 최신 프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the authors that you've had on the show. 그 쇼에서 네가 가졌던 작가가 were very entertaining. 굉장히 유쾌했습니다. 그리고 last afternoon's guest. 지난 오후의 그 게스트는 특히나 interesting,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내가 실제로 I met Trevor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 거죠. 갑자기 Trevor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얘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트래블가 나온다라고 아까 2시 30분 북룩에 나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북룩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입니다? 최신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 글을 읽어나오면서 거기에 앞에서 읽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 최신 프로그램이구나. 아, 뭐구나. 근데 얘가 북룩이구나. 이렇게 연결했을 때, 아, 얘가 최신 프로그램.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에 담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이야. 90번에 What is probably true 하고 났습니다. 사실인 것은 She was employed in the field of fashion. 자, 여기 세 번째 글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거기서 내가 만났다 그랬어요. 네 번째 줄 저 끝에 실제로 내가 트래블을 만났어요. When he was little. 걔가 조금 했을 때. Since I was a colleague of his parents. 내가 그 부모의 동료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when they lived in Los Angeles. 걔네가 로스앤젤레스에 살 때. 자, 그런데 첫 번째 글로 돌아가서 보시면 저 자서전에 대한 세 번째 설명에서 보면 부모님 얘기 나왔었죠. 두 번째 줄에 볼게요. With most of his fashion model parents. 부모님이 둘 다 패션 모델이었대요. 저 특이하죠. 그런데 who later launched their own design label 그랬어요. 자, 디자인 레벨 자기 자신의 디자인 레벨을 출시했다는 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옷가게 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옷가게를 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패션에 종사한 분들이죠. 근데 이 세 번째 글을 쓴 사람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동료였다 그랬으니까 패션 업계에 고용됐었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첫 번째 글에서 쭉 보고 갔어요. 설명. 그럼 부모님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오른쪽에서 세 번째 또 부모님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매칭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아까 부모님 얘기 나왔었는데 이렇게. 부모님 아까 패션 모델이었고 그거 상점 만들었다라 했지.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서 프로세스가 돼요. 그래서 공통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잘 잡아내셔야 돼요. 다음이야. 198번. 네, 198번에. 자, 198번에 보시면 직원에 대해서 뭐가 언급되었습니까? 그래서 wait staff니까 waiter, waitress 얘기하는 거죠. 자, B번에 they will have their pictures taken in front of wall paintings 했어요. 자, 여기서 have 동사 무슨 동사? 사역동사. 오케이. 그죠? 자기네가 사진 찍는 거 아니야. 남이 자기 사진 찍어줘요. 그러니까 have their pictures taken 했어요. 그런데 wall painting은 벽화죠. 벽화 앞에서 사진 찍는데요. 자, 그것도 컴바인드였어요. 볼게요. 두 번째 글에 가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볼게요. I'll be taking pictures of all workers along the wall in the restaurant's dining area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당 홀 지역에서 다이닝 에리아니까 부엌에서 찍는 거 아니죠. 손님들 앉아서 먹는 홀 지역에서 벽을 따라서 사진 찍겠대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글 가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글 마지막 문단에 가서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The interior of the dining area. 인테리어 내부가 features full wall paintings. by local artists 이렇게 나왔어요. full wall painting은 벽화나 벽화인데 full이라는 건 뭐예요? 벽이 꽉 차 있다는 얘기죠. 벽화로. 그러면 벽을 따라서 사진 찍는다고 그랬으니까 어디서 찍는 거예요? 벽화 앞에서 찍는 거죠. 네, 그렇게 연결. 그래서 여기서도 두 번째 글에 나온 wall하고 세 번째 글에 나온 wall하고가 연결이 돼야 되겠네요. 내가 그냥 같이 각각 시험 볼 때 옆에 앉아가지고 나왔잖아 이렇게. 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의사회에서. 네, 여러분의 내가 지금 다 머리를 싸주고 있잖아. 내가 아는 지식을. 내가 가져가서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이야. 괜찮아요? 어떻게 세 번째 풀이가 좀 나아져요?
또 우울한 표정. 네. 자, 우리 내일 모의 테스트 하면서 조금 이제 확인해 볼 건데, 자, 우리 인강 가는 친구들도 언제든지 모의 테스트 환영입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하다. 나 제주도 사는데 어떻게 가라고 막 이러신 분도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제주도까지는 없었는데 대구까지는 있었어요, 대구. 자, 제주도 사시는 분은 우리 카페에다가 모의 테스트 해서 문제는 올려놓으니까, 뭐 시기 딱 맞춰가지고 카페 와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해설은 없어요. 해설은 없는데, 시간 배정하는 연습은 좀 해보세요. 그죠? 자, 우리 내일 해볼 건데, 이제 요 세 가지 생각하세요. 자, Part 5를 얼마나 빨리 풀어내느냐가 이제 셀프에서 얼마나 시간 확보 관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춤주춤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요번 달에 다 배우고 갈 거기 때문에 Part 5는 뭐지? 막 진짜 너무 쉽게 풀 거야. 그래서 시간은 단축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Part 5 풀 때 보기 먼저 봐요? 문제 먼저 봐요? 보기 먼저 보는 사람. 아직 다는 아니야. 빨리 습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보기 먼저 봐야지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보기를 본 다음에 구조 먼저 봐야 되나 해석해야 되나 요거를 결정 빨리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어휘형 문제.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날 정리할 건데, 뭐 보기에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섞여 나온 게 어휘형 문제예요. 품사 고르는 문제. 이때는 구조 먼저 봐야 해석부터예요. 구조 먼저 보는 거예요. 빈칸 나왔으면 빈칸 앞뒤 보고서 어떤 품사 자리겠구나. 요만큼 해석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전치사하고 접속사하고 부사가 막 섞여 나왔다. 그 해석 먼저, 구조 먼저 봐요. 구조 먼저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접속사 자리거나, 전치사 자리거나 결정하고, 접속사가 보기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럼 해석할 필요 없어요. 접속사가 여러 개 나왔으면 그때는 이제 해석하고, 의미상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사 어용 문제죠. 동사 어용 문제. 자, 요 순서 안 잃어버렸죠? 맨 처음에 뭐부터 따진다? 다 까먹어서. 본동사, 준동사.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수일치. 마지막. 시제 맨 마지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제 900 이상 올라가고 뭐 이러면 그냥 문장 쭉 해석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이 있어요. 해석하는 게 빨리 되면. 자,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은 해석을 하되 뭐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기는 먼저 보고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6. 우리 86는 지난달에 했었는데 시간 끌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자, 여기 들어간 문장 골라봐. A, B, C, D. 문장 찾기 문제. 자, 요걸 시간을 안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자마자 칩싸게 올라가면 시간 되게 많이 걸린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냥 바로 가버리면 하나하나 얘만 독립적으로 읽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느껴져.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여기서 쭉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얘 한번 읽고 얘 한번 읽어서 요약해서 머리에 딱 새겨놓고.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이게 더 빠른 길이에요. 새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랑 공통된 거 얼른 찾아내면 되고 눈에 팍 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죠. 논란이 되는 거 피하기 위해서 어렵게 안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 연습한 거 내가 더 어렵게 해놨어요. 연습시키려고. 시험장에 가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약하고 요약해가지고 머리에 새기고 공통된 내용, 연결된 내용 골라야 되니까. 그죠? 얼른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게 안 보여가지고 이거 또 이건가? 다시 왔다 이러다가 보면 이제 한 집은 날리는 거예요. 87번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끄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7번은 내일 이제 뭘 해보시냐면, 우리가 이제 한 세트를 다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싱글 패시지하고 다중지문하고 요거를 좀 구분해가지고 풀어보세요. 요걸. 자, 싱글 패시지가 19개가 나오고요. 다중지문 더블하고 트리플 합쳐가지고 5세트잖아요. 그러니까 25개 문항이 나와요. 나오는데 요거를 나눠가지고 소요되는 소요 시간하고요. 그 다음에 틀린 개수하고 요거를 따로 좀 한번 내일 집계를 해보세요. 내일. 그래서 다중지문이 더 익숙한 사람이 있어. 왜냐면 친토익으로 오면서 싱글 패시지는 구토익보다 조금 더 길고 어려워졌어요. 다중지문은 양이 많아진 대신에 조금 더 짧고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요게 다중지문이 내가 익숙한 사람은 요게 훨씬 더 빨리 푼단 말이에요. 요걸 나중에 놓쳐버리면 좀 아까워.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요거 몇 분 걸렸다 그리고 틀린 개수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쪽에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시험장에 다음 주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먼저 푸는 거예요. 요거 먼저. 그리고 쭉 풀어나가다 싱글 제일 마지막 거 어렵단 말이야. 그거 날릴 땐 그거 날리더라도. 그죠? 근데 내가 해봤더니 난 요즘 싱글이 더 경쟁력 있어. 그러면 쭉 순서대로 가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내일 판단해 보는데 내일 시험 종류 우리 똑같이 시험 보기 때문에 시험 종류 딱 했을 때 다중지문 다 못 풀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요거 남아있잖아요. 그럼 일단 내가 지금 15분
지금까지는 아무튼 15분 걸려다 써놓고 쉬는 시간에 마저 다 풀건 아니면 집에 가서 풀건 집에 가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 시간 7분 걸렸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몇 분 걸렸고 몇 개 틀렸는지 해서 짜줘보세요. 요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라고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일 쭉 해볼 겁니다. 자, 12시에 시간 딱 맞춰가지고 오세요. 오시면, 같이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해설 강의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명사 나머지 부분 들어갈게요. 명사. 교재 앞으로 넘어가서 193페이지 다 펴놓으시고. 자, 우리 공부한 거 한번, 복습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어저께 우리 어떻게 정리했냐면, 전치사가 나오고, 전치사가 나왔다. 그럼 여기 누구 자리다? 명사, 그죠? 근데 보기 보니까 명사가 두 개가 나왔어. 하나는 S가 안 붙었고, 하나는 S가 붙었어요. 자, 이때는 빨리 앞으로 가서 단서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단서 뭐라 그랬어요? 수량 형용사. 바로 앞에 이거 나왔어. 그럼 더 쉽지 뭐. 맨이 나왔으면 정답 A예요, B예요? B죠, 그죠? 맨이 뒤에서는 항상 가사명사 복수형, 그죠? 자, 이렇게 골라오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고, 뒤에 보니까 have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은 B죠? have가 나왔으니까 앞에 무슨 명사 나와야 된다? 복수명사, 그죠? is나 are 같이 비동사 나오면 실수 안 하는데, have 동사 나오면 되게 간과해서 틀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has냐, have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 찾아봐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단서가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수하게 가산 불가산 따져봐야 돼. 그래서 제일 많이 나는 가산 세리죠. 네 가지 절대 틀리면 안 돼. 뭐 있었어요? 시간, 장소, 돈, 사랑.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생각이 나. 저 진시 돈 딱 하잖아. 네. 내가 명예를 훼손했네. 우리 대한민국 일꾼을 내비님을. 자, 그 네 가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추상명사 볼게 세 가지 뭐 있었어요? 액세스, information, interest, 그죠? 자, 그 다음 눈에 보이는데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셀 수 없는 거 뭐 있었어요? luggage, equipment, furniture, clothing까지야. 그죠? 자, 얘는 이거 알고 있고 쟤는 이거 이렇게 알면 안 돼. 내가 하나 다 우리 집단으로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네. 완벽하게 다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애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야지 뭐, 그죠? 자, 근데 찍을 때 어느 쪽에 확률은 높다? 이쪽에 이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명사 앞이다. 명사 앞에 골라봐. 당연히 누구 자리에 명사 앞은? 형용사 자리. 자, 그런데 형용사가 없어. 그럴 땐 그 다음 우선순위 어디로 가요? ing, pp,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따지면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뭘로 가는 거예요? 명사. 네, 이때는 요거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복합명사로 영어로 명사 덥석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영어는 명사 아니고 뭐 우선이다? 형용사 우선이에요. 우선순위 꼴찌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자, 진정한 만점짜리 이제 어떻게 나누냐? 명사가 있는데 여기서 또 명사 골라라. 이게 만점짜리라 그랬어요. 자, 어저께 이제 하나 봤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내볼게요. We encourage. 이렇게 나오고 employee in the workshop.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to participate이야, participation이에요. participation이야. 자, 뭐가 단서가 됐어요? employee, 그죠? 자, 여기 지금 나온 명사는 사람 명사잖아. 사람 명사 셀 수 있다, 항상. 그럼 절대로 혼자 쓰면 안 돼. 앞에 뭐가 있거나? 관사가 있거나 아니면 S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붙었어. 왜요? 얘가 무슨 역할이에요? 형용사 역할. 그죠? 그럼 뒤엔 누구 자리다? 명사 자리다. 복합명사. 자, 이런 문제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keep 동사는 딱 보자마자 몇 형식 생각해야 돼요? 5형식. 자, keep customer 하고 났어요. 자, 여기들 한번 골라봐. satisfaction이에요? satisfied예요? satisfaction이다. satisfied다. satisfaction. 그죠? 어떻게 하다 틀리겠어요? 이렇게 만점짜리일 수밖에 없는 거야. 보자마자 나 아는 거잖아. 오형식이잖아. 얘 형용사. satisfied 이래도 틀려온단 말이야. customer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S가, 그죠? 그래서 사람 명사 앞에 나왔는데 관사 없고 S 없잖아. 그러면 뭐다? 복합명사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끗별 차이로 틀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완전 만점짜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요즘에 좀 일손이 딸려요. 그래서 한 5명 정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support 하고 나왔고 in our team.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정답은 working이 정답이 될까요? 아니면 workers가 정답이 될까요? 정답은 1번이다. B번이다. 오케이, 그죠? 지금 복합명사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working은 왜 안 돼요? 얘는 얘 자동사니까 목적어 없어도 되죠. 묶어가지고 얘 꾸며주는 형용사고 우리는 5명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팀에서 일하는 5명의 지원 왜 안 돼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죠? 5 맞죠? 5에 대해서는 5 북이에요, 북스예요? 북스죠, 그죠? 5권의 책은 안 된단 말이에요. 5권의 책들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나왔는데 그럼 S 붙어야 돼, 복수명사. 근데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아직 5가 수식하는 명사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5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슨 명사 나와야 된다? 복수명사,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worker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숫자가 바로 안 나오고 수량형 명사가 나옵니다. 늘 가사명사 복수랑 짝꿍되는 수량에서 4개에서 반드시 외워놔야 돼. 뭐 있었어요? many, 또 a few, 또 several, 그 다음에 또 both, 그죠? 그래서 이런 애가 나왔으면 뒤에 복수명사 나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유형, 두 번째. 자, 마지막 유형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은 이렇게 나옵니다. employment 이렇게 나오고 in our country, in the country 이렇게 나오고 have a reason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간 정답이 rated가 될까요? rate가 될까요? 아니면 rates가 될까요? 정답은? 그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자, rated 왜 안 돼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PP 나올 수 있잖아요. 묶어서 이렇게 형용사고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석 완전 이상해.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문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봤으면 전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employment죠? 자, 그럼 뭐가 안 맞아요? 동사 수일치, 그죠? 자, 얘가 나서 반드시 무슨 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복수명사가, 그죠? 단수면 has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주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rate도 안 되죠. rate는 단수잖아. rates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 주어 자리는 아니지만 뭔가 주어 언저리 있잖아. 그때는 뭐 확인해야 된다? 동사 수일치가. 이건 너무 많이 나와요. 문제 유형. 자, 여기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 아니야. 얘랑 되게 비슷하죠. 여기 본 거하고. 근데 여기서는 복합명사 되면 명사가 2개가 나오니까 조금 더 까다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잘 익혀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면 완전 만점짜리예요. 자, 앞에 사람 명사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끝이야. 명사 문제는. 요거 잘 풀어오면 나머지는 되게 익숙하게 풀어올 수 있어요. 자, 요 3가지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다음 단계 넘어가 볼게요. 자, 뭘 볼 거냐면 우리 이제 요 얘기를 해볼게요. 수일치 얘기. 수일치는 되게 간단해요. 명사가, 주어 자리에 명사가 S가 붙어 있으면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 are 하고 받아오면 돼요. 명사에 S가 안 붙어서 뭘로 받아온다? is. 그죠? 모든 불가사 명사는 S가 안 붙으니까 항상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벗어나는 거. 명사에 S가 안 붙었어. 근데 복수로 받아오는 거. 이런 애들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 뭐라 그러냐면 일명 집합명사라 그래요. 집합명사. 자, 집단을 묘사하는 명사입니다. 자,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people. people하고 쓰면 S 안 붙었잖아요. 근데 people is예요, people are예요. people are 하고 나와야 돼요. 얘가. 자, S 안 붙었지만 사람들 항상 복수 취급합니다. 자, 얘는 가장 특이한 애고 가장 이제 보편적인 애는 family형이에요. family형. family는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이죠. 이런 명사들이에요. 자, 얘는 집단으로 받아올 땐 단수로 받아와요. 근데 복수로 받아오기도 해요. S 안 붙었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나 볼게요. 우리 가족은 그랬어요. 그럼 가족이 몇 개예요? 한 개죠. 집단 자체를 받아올 때는 단수 취급합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우리 가족은 얼마나 부지런하냐면 새벽 4시만 되면 다 일어나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우리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단 안에 구성원을 받아오는 거예요? 구성원이죠. 그때 뭐가 돼요? My family are diligen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단을 의미하는 명사가 나왔는데 복수를 받아왔다. 그럼 안에 구성원을 받아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사 수일제 가지고 의미가 전혀 달라져. My family is 빅하는 거고 are 빅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져요. 자, 이렇게 쓰면 그룹을 받아오는 거니까 무슨 의미가 돼요? 대가족이다. 가족 자체가 크다. 대가족이다. 이런 얘기. 반면에 이렇게 쓰면 구성원을 받아오는 거니까 뭐가 돼요? 우리 식구들이 등치가 커요.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구성원 받아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막 문제 나오지는 않아. 근데 독해할 때 좀 알아보시면 돼요. 토익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staff. staff는 뭐예요? 직원이죠. S 절대 안 붙어. 근데 staff are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경영관리 말고 또 뭐 있어요? 경영진. 자, 경영진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장님, 프레지던트. 자, 근데 프레지던트 요즘 잘 안 쓰고 못 써요. 대표이사 그래서. CEO. 그죠? CEO는 뭐의 약자다? Chief Executive Officer. 그죠? 자, 또 누구 있겠어요? 이사님, 부사장, 바이스 프레지던트. 바이스 프레지던트 우리 부사장이라는데 미국에서는 부사장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사 개념이에요. 이사 개념. 자, 이사 임원들 뭐라 그래요 또? Executive 쓰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모여있는 게 경영진. 요 구성원을 받아온다고 뭐가 될 수 있다? 매니지먼트 are 될 수 있어요. 자, 요 정도는 잘 익혀놓으세요. 또 이 발음도 주의하세요. 발음할 때 staff 하기도 하지만 staff 하게 돼요. 내시에 굴절 나와, 굴절. staff 하고 나오면 같이 웬 별이지? star 하고 들려요. 자, 그러니까 발음 요거 주의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taff. 그죠? staff. 하면 별같이 들렸는데 별일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직원 생각하세요. 자,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하나 또 특이한 거 하나 볼게요. 중요한 거. 자, 명사를 추가적으로 쓰고 싶다? 앞에 뭐만 있으면 된다? 전치사. 그런데 앞에 비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품사 골라봐 그랬어. 정답은? 형용사 be happy. 그죠? 그럼 여기 전명구는 어떤 품사 역할이에요? 부사 역할이죠. 그죠? 자, 그런데, 자, 만점짜리. 전명구는 묶어서 어떤 품사 역할을 한다? 형용사. 그럼 비동사한테 보호 나온 거죠? 얘가 보호예요. 그럼 여기 나온 애는 얘를 꾸며주기 위해서 삽입된 애겠죠? 그럼 형용사 꾸며주니까 누구 자리? 부사. 요게 만점짜리야. 왜냐면 우리가 문제 풀 때 마음이 급하다 보니 쭉 보다가 빈칸까지만 딱 본단 말이야. 그리고 뒤를 안 보니까 형용사 이러다 틀려와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까지 봐야 되고 전면과는 무슨 역할도 한다? 형용사 역할, 보호 역할. 자, 이 문제 우리가 잘 풀어오기 위해서 뭘 정리할 거냐면 전면구 중에서 보호 역할 잘하는 애들 세 가지를 정리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비동사에 대해서 on 플러스 명사 나왔다. 그럼 대부분이 보호가 돼요. 보호. 우리 다 하는 거 볼게요. 그 사람 근무 중이요. 어떻겠어요? He's on duty.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품사 골라봐 뭐가 들어가요? 부사야 부사. He's currently on duty. 이렇게 나오겠죠. 자, 또 볼게요. 전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겠어요? It is on display.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지금 일정 딱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겠어요? on. 그죠? 비동사 나오고 on schedule.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요거 쉬운 문제인데 뭐 있어요? under rise. 이렇게. 자, 게다가 이 관사는 수거 표현에 관사 들어가는 경우 많지가 않아. 되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자, 여기 영어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이상하게 토익에서 아직까지 안 나와서요. 나올 가능성이 높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볼게요. 두 번째는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out of가 나오면 얘도 형용사 생각하세요. 자, 뭐 있어요? 이거 고장 났어요. 어떻게 해서 it is out of order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골라봐. 누구 자리? 부사 자리. It is temporarily out of order 이렇게 나오겠죠. 일시적으로 고장났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고 요거 말고 또 많이 있죠. 뭐 있어요? out of stock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제가 뚝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 또요. out of print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절판된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 지금 실직 상태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He's
out of work 하고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면 얘가 뭐다 알아보세요. 자, 세 번째 아주 특이한 거 보여드릴게요. 비동사대에서 of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문장 처음에 독해할 때도 되게 당황하게 돼. 이렇게 나와. It is of use. 어떻게 해석해요? 그것은 사용의 입니다. 완전 이상하죠? 그죠? 자, 해석할 때도 얘를 합쳐서 그냥 형용사로 해석하세요. It is useful 하니까 그것은 유용합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over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형용사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었다 그럼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 네 가지는 외워놓으세요. 자, 몇 개 더 정리해 볼게요. It is of help 그랬어요. 어떻게 해석해요? helpful.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It is of interest 했어요. 어떻게 해석해요? interesting.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 더 여기다 쓸게요. 자, it is of importance. 어떻게 해석해요? 중요합니다. important to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는 익혀놓으세요. 자,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얘네는 여기서 부사가 나오지 않고 얘를 강조할 때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더 안 보여. It is of great use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얘랑 붙어있지도 않으니까 또 간과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보셔야 돼요.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린 요거 합쳐서 형용사로 볼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꾸며줘야 되니까 뭘로 해석해요? 부사처럼. 그죠? 그럼 그것은 유용합니다. 근데 어떻게 유용해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한 번은 8세븐에서 이 자리에 뭐가 나왔냐면 limited가 나왔는데 8세븐의 문제에서 문제를 해석을 못해가지고 다 틀린 적이 있었어요. 자, 얘는 뭐처럼 해석한다? 부사처럼. 자, 그것은 유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용해요? 제한적으로 유용합니다. 이거는 제한적으로 유용해요. 그럼 되게 유용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제한적으로 가끔 어떤 상황에서 많이 유용합니다. 이런 얘기. 자, 이렇게 나올 때는 부사처럼 해석 잘 하시면 돼요. 자, 세 개는 대표적인 예문 외워놓으세요. 자, 보지 말고. 그 사람 근무 중입니다. 어떻게 썼어요? He's on duty. 그거 고장났어요? It is out of order. 그것은 유용합니다. It is of use. 굉장히 유용합니다. It is of great use가 돼요. 그죠? 대표 예문 외워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받고 이제 기타사항 한 가지 더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뭘 볼 거냐면 마지막 사항은 분명히 가산명사인 줄 알았는데 관사가 없어요. 안 붙었어.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 너무 많아. 어떤 경우냐면 수거 표현이 그래요. 수거 표현. 그래서 수거 표현은 어떤 구체적인 형상화된 뭔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의미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부사항 할 때 details yes 붙어요. 가사명사. 자, 근데 수거 뭐였어요? 자세하게? 그럼 뭐라 그래요? in detail. 관사 없죠? S 안 붙죠? 그죠? 자, 요거는 뭐냐면 어떤 세부사항, 특정한 세부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기 좀 해봐. 자세하게 해봐. 자세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라는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거 표현은 관사가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있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It is on the rise하고 썼죠. 이제 그런 애가 특이한 애들이에요. 자, 그런 애 주의해서 외우셔야 돼요. 자, 요건 이제 다 아는 거고, 보편적인 거고, 두 번째 이제 특이한 거 볼게요. 문제 내볼게요. 내가 어저께 친구하고 전화했어요. 전화로, 야, 우리 어떻게 하면 8세븐 잘 펼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전치사 골라봐 그랬습니다. 정답은 by가 될까요? 아니면 over가 될까요? 정답은 A번이다. B번이다. 3대3이네. 얘가 정답이에요. 얘가 A시 많이 나와. over the phone. 전화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자, 그런데 by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팩스로 지금 이력서 좀 보내줘요. 그랬어요. 팩스로 뭐라 그래요? by fax 하고 쓰죠. 그죠? 자, 뭐 타고 왔냐? 그랬더니 버스 타고 왔어. 뭐라 그래요? by bus 하고 쓰죠. 자, by를 언제 쓰느냐? 통신수단, 운송수단일 때 by를 써요. 그럼 얘도 통신수단이잖아. 왜 by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죠? 자, 여기 볼게요. 버스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죠? 형상화되고 객체화할 수 있잖아. 한 대 여기 지나가고 한 대 또 오네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앞에 관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어 이러면 안 돼요.
부 이런 단어는 없어요. 되게 황당한, 기초방감 황당한 일 되게 많아. to 다음엔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가져오더니, 동사 원형이라면서 왜 여기 ing 동명사 나왔냐고. 네, 부르라는 동사는 없어요. 그죠? 자, 또 최근에 나왔던 일 황당했던 거는 정말 참신했어. 난 이걸 황당하게다기보다 succeed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ed라고. PP 형태 왜 나왔냐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여기도 다 마찬가지인데 구어체에 되게 많아, 약해. 그래서 이건 시점만에서 나온 얘기야. One second 그랬어요. 누가. 너 나 이거 좀 도와줘. 그랬더니 one second 그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1, 2가 뭐예요? 그러는 거야. 1, 2. 세컨드가 2잖아. 나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뭐, 어디가 1, 2가 어디 있었는데. 1초만 기다려. 잠깐만.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 지금 찔리는 사람 많다. 인강되는 지금 찔리는 사람 많아.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약해. 죠? One moment. 그럼 뭐예요? 잠깐만. 그죠? Just a minute. 그럼 뭐예요? 파도가 돼, 잠깐만. 그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는, 절대 안 까먹을.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버스가 가자명사인데 관사도 안 붙고 S도 안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가 아무 때나 그러냐? 그거 절대로 아니고, 수단의 의미 있대. 바이가 수단의 의미로 운송수단, 통신수단일 때는 반드시 뒤에서 무관사, 단수명사가 나와요. 이렇게. 자, 왜냐, 여기서 내가 어떤 특정 버스를 타고 와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버스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왔어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더 관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외워놓으세요. over the phone 하고 외우시고, by가 나오면 뒤에서 뭐가 없어야 돼요? 더가 없어야 돼. by fun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over the fun, by fun 이렇게 두 가지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특이한 거 하나 더 볼게요. 내가 콘서트 가려고 그러는데 물어봤어요. 거기 한 명당 가격이 얼마예요? 한 명당 뭐라 그래요? per. per는 일종의 전치사입니다. per a person하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펄드에서도 무관사 단수명사예요. 관사 안 씁니다. 자, 얘를 왜 안 쓰는지 볼게요. 이런 표현 있죠. 나 운동 진짜 안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산책을 해요.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뭐라 그래요? once a week 하고 쓰죠. 요거 쉬운 문제 나왔는데 LC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은근 많이 틀려왔더라고. 그죠? 그래서 once는 부사할 때 두 가지 의미예요. 한때 나 한때 잘 나갔어 이럴 때.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한 번. 이런 얘기. 접속사일 땐 무슨 뜻이야? 일단 뭐뭐 하고 나면, 그죠? 다음이 달라요. 자, 그래서 한 번이야, 한 번. 그러면 여기서 어는 뭐예요? 부사 대 명사가 왜 나왔어? 여기서 어는 무슨 뜻이에요? 일주일 당 한 번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펄가 돼요. 펄가. 그래서 앞으로 문장이 나왔는데 완벽한 문장인 것 같은데 뒤에서 year 나왔어. 명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추가적으로 나왔어. 여기서 펄의 의미구나. 1년 당 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내가 정말 마음 먹고 열심히 운동하려고 체육관에 이제 1년치 회원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년당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1년당. 그러면 per a year. 선택이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얘하고 의미상 중복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생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펄드에서는 이렇게 골라오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많이 틀렸냐면 이 문제가 나오니까 펄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다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person을 딱 보니까 사람 명사잖아. 가사 명사 셀 수 있으니까 S 이러다 다 틀려왔어. 그래서 당하고 나올 때 여러 명 당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당이에요. 하나당. 그래서 펄드에서도 뭐다? 무관사 단수명사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단어장 같이 보겠습니다. 단어장 꺼내보시고. 자, 단어장 보지 말고 여기 앞에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만점짜리 문제고요. 자, 앞에서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서 또 명사 나오는 경우. 그죠? 자, 첫 번째 앞에 무슨 명사 있을 때? 사람 명사, 그죠? 요거는 문제 유형 안 익혀놓으면 절대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participation. 그죠? 골라오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앞에 뭐 있을 때? 수량형 명사. 항상 복수 명사 나오는 거 뭐 있었어요? many, 또, a few, 또,
several, 그죠? both 이런 애들 얘네가 나왔다. 그런데 뒤에서 support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수식해주는 명사는 안 나온 거죠, 그죠? 반드시 대 복수 명사 나와야 됩니다. workers 이렇게. 자, 세 번째 employment 이렇게 나왔는데 빈칸이 바로 뒤에 나왔어. 그럼 뭘 의심해봐야 돼요? 동사 수일지, 그죠? 중간에 막 뭐가 껴있어. 전면구, 막 형용사고 이런 게. 그래서 동사 꼭 확인하세요. have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죠.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여긴 누구 자리다? 복수명사 자리다. 이렇게. 그래서 동사 수일지까지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자, 거기 교재 그럼 단원장에 써놓을게요. employed의 정답 뭐였어요? participation 하면 되겠죠. participation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 나왔으니까 support workers 나와야 되는 거죠. 복수명사 workers. 자, 세 번째는 뒤에 나온 동사 have 때문에 employment 주어 될 수 없어. 정답이 rate 하면 되겠죠. 자, 세 가지 유형이고 자, 그 밑에 집합명사 나왔어요. family 했는데 갑자기 are 하고 받아온다. 그럼 뭘 받아온다? 구성원을 받아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호효과라는 전명어 세 가지예요. his on duty, 그죠? elevator is out of order, 그죠? 그 정보가 유용할지도 모릅니다. maybe of use, 그죠? 세 가지 익혀놓으시고 그 다음 간사 생략되는 거 수어 경우는 당연한 거고 by phone 하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er person 하는 거, 그죠? 자, 예문으로 아예 입에 딱 익혀놓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이제 내일 모의 테스트 보는데, 주말에 우리 볼륨 1 단어장 꼭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본 친구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볼륨 1, 볼륨 2 다 같이 모습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주말부터 꼭 시작하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갈게요.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의 테스트 보면서 중간 점검하고 문제점 뭔지 한번 파악하는 또 소중한 시간 가질 거고 시험 보고 나서 좀 떨어졌다고 좀 의기소침하고 막 그런 친구가 됐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중간 과정이야, 중간 과정.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전부 다 점수가 오를 거라는 거 확신해요. 확신하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누가 믿어. 그죠? 근데 얼마가 오르느냐는 거지, 얼마가. 네, 많이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믿고 열심히 달리면 돼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나갈게요. 저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전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